지금 바로 해보세요. 손가락 2개로 뒷목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끝나는데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 꾹 눌러보세요. 아프세요? 딱딱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쓰레기냐? 치매 유발 물질입니다. 이 상태로 10년 지나면 치매 위험 3배 높아집니다. 과장 아니에요. 네이처에 실린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딱딱한 덩어리 평생 안고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풀 수 있습니다. 손가락 2개로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지금 눌러서 아팠던 분들 제발 끝까지 보세요. 오늘 밤부터 머리가 달라집니다. 방금 누른 그 자리,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2024년에 네이처 세계 최고 권위 과학 저널에서 깜짝 놀랄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뒷목에 있는 작은 근육이 심장처럼 펌프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장은 아닌데 심장처럼 수축해요. 그러면 뭘 펌프질 할까요?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이 뭐냐? 쉽게 말해서 뇌청소부예요. 그런데 우리 뇌가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약 7g입니다. 일주일이면 50g, 한 달이면 200g, 1년이면 2.4kg이에요. 2.4kg이 감이 안 오시죠? 배추 한 포기 무게입니다. 우리 뇌가 1년에 배추 한 포기 분량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뭐냐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들어보셨죠? 치매 유발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뇌를 부검하면은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울까요? 뇌척수액이 뇌 구석구석 흘러다니면서 쓸어가는 겁니다. 빗자루처럼요. 집에서 청소할 때 생각해 보세요. 빗자루로 쓸잖아요. 근데 빗자루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뇌척수액도 똑같아요. 흘러야 쓸어갑니다. 안 흐르면 쓰레기가 그 자리에 쌓여요. 근데 이 뇌척수액이 저절로 흐를까요? 아닙니다. 뒷목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밀어줘야 흘러요. 연구팀이 뭐라고 했냐면 이 근육은 뇌척수액 순환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피가 안 돌잖아요. 이 근육이 굳으면 뇌척수액이 안 돕니다. 뇌에 쓰레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에 200g씩.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티가 안 납니다. 처음엔요. 뇌는 70%가 망가져도 버텨요.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확 무너져요. 그게 치매입니다. 예,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 10년, 20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환이 막히면은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거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 보세요. 첫 번째, 불면증입니다. 잠을 자요. 7시간, 8시간 자요. 근데 일어나면 안 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뇌 청소는 깊은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청소부가 일을 못하니까 자도 피곤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려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베개가 안 맞나? 베개 바꿔요. 또 그래요. 매트리스 문제인가? 매트리스 바꿔요. 또 그래요. 베개 문제가 아닙니다. 매트리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뒷목 문제입니다. 해당되시는 분 손 하나 드세요. 두 번째, 브레인 포그입니다. 브레인 포그가 뭐냐면 머리에 안개 낀 겁니다. 뿌연 거예요. 뭔가 생각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말하다가 갑자기 그거 있잖아, 그거 단어가 안 떠올라요. 분명히 아는 단어예요. 맨날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안 나옵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요.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뭐 꺼내려고 했지? 이러고 서 있어요. 거실에서 안방 갔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에 안개가 낀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낀 겁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쓰레기가 끼어 있으니까 신호가 방해받는 거예요. 라디오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잡음이 끼는 겁니다. 손 2개째 드세요. 세 번째, 이명입니다.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거요. 아니면 웅 하는 소리, 쉬 하는 소리. 조용한 밤에 특히 심하죠? 병원 가면은 뭐래요? 검사해보니까 이상 없는데요. 청력 검사해요. 정상이래요. CT 찍어요. 정상이래요. 근데 분명히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만 듣고 와요.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러면 왜 이상이 없는데 소리가 날까요? 뇌척수액 순환이 안 되면 귀 속 압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압력이 불안정해지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 문제가 아닙니다. 뇌순환 문제예요. 손 3개째요. 네 번째, 두통입니다. 근데 아무 두통이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요. 앞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뒷머리가 묵직하게 아픕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뒤통수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자를 너무 꽉 쓴 것 같아요. 아침에 특히 심하죠. 일어나자마자 아, 머리야 하면서 시작하는 하루. 이런 분 계세요? 약 먹으면 잠깐 나아요. 2시간? 3시간? 그러다 또 아파요. 또 약 먹어요. 또 나았다가 또 아파요. 한 달에 진통제 몇 알 드세요? 10알? 20알? 어떤 분은 거의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플까요? 약은 통증만 막는 겁니다. 이 쓰레기는 그대로 쌓여 있어요. 수도관이 막혔는데 물만 계속 틀고 있는 거예요. 막힌 걸 뚫어야죠. 손 4개째요. 5번째, 집중력 저하입니다. TV 보다가 저 사람이 누구였지? 내용을 놓쳐요. 드라마 보는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헷갈려요. 아까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책 읽다가 같은 문장을 3번 읽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요. 손자 손녀가 학교 얘기하는데 듣다가 딴 생각해요. 응응 하면서 딴 생각해요. 나중에 할머니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이런 적 있으세요? 부끄럽죠. 속상하죠.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책하게 됩니다. 손 5개째요. 6번째, 감정 기복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확 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가족이 뭐라고 하면 왜 나한테 그래? 버럭 화내요. 화내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자괴감 들어요.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해요. 눈물이 나요.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뇌에 쓰레기가 쌓이면 감정 조절하는 부위도 영향을 받아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손 6개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뭘까요? 치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전부 치매 초기 증상이랑 똑같아요. 몇 개나 손 드셨어요? 3개 이상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뇌에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터지고 나면 늦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막아야 할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근육이 정확히 어디 있을까요? 이름이 있습니다. 후두하근이라고 해요. 후두, 뒤통수 후에, 머리 두, 뒤통수 아래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uboccipital muscles이라고 하는데 그냥 후두하근이라고 부를게요. 이 근육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작은 근육이 뭘 얼마나 한다고, 근데 작다고 무시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심장도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온몸에 피 돌리잖아요. 후두학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하는 일이 엄청나요. 자, 위치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2개를 세우세요. 검지랑 중지요. 머리 뒤에 대보세요. 머리뼈랑 목뼈가 만나는 경계선, 머리카락 끝나는 라인에서 손가락 한 마디 위쪽입니다. 거기 뼈가 툭 튀어나온 데 있죠? 그 양옆이에요. 움푹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양쪽에 하나씩, 총 2군데요. 찾으셨어요? 거기 꾹 눌러보세요. 어때요? 아프시죠? 딱딱하시죠? 혹시 진짜 돌멩이 같다 이런 분 계세요? 그 정도면은 심한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 정상이면 어때야 할까요? 안 아파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야 정상이에요. 갓난아기 뒷목 만져보신 적 있어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랑말랑한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은 전부 여기가 굳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해요? 스마트폰 봐요. 밥 먹으면서 뭐 해요? 스마트폰 봐요. 화장실에서 뭐 해요? 스마트폰 봐요. 자기 전에 뭐 해요? 스마트폰 봐요. 뉴스 보고, 카톡 하고, 유튜브 보고, 3시간? 4시간? 어떤 분은 6시간도 넘게 보시잖아요. 이때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숙여지잖아요. 앞으로 쭉 빠지잖아요. 머리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5kg입니다. 볼링공 무게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15도만 숙여도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12kg이 됩니다. 30도 숙이면 18kg, 45도 숙이면 22kg이에요. 스마트폰 볼 때 고개가 보통 60도는 숙여집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27kg입니다. 27kg이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몸무게입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러니까 후두화근이 안 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을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근육이 굳으면지 큰일일까요? 이 후두학은 바로 옆에 뭐가 지나가냐면은 경정맥, 척추동맥, 그리고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랑 신경이 전부 여기 몰려 있어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서울로 치면 어디랑 비슷할까요?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데 근육이 굳으면 이것들이 눌립니다.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도 안 돌고 뇌척수액도 안 돌아요. 강남역에서 사고 나면 뭐가 막혀요? 차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못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후두화근이 굳으면 뇌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근육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손가락 2개면 됩니다. 도구 필요 없어요. 돈 안 들어요. 비싼 마사지기 살 필요 없습니다. 안마의자 필요 없어요. 손가락이 최고입니다. 왜냐면 손가락은 느낄 수 있거든요. 어디가 딱딱한지, 어디가 아픈지. 기계는 그걸 몰라요. 그냥 힘만 줍니다. 먼저 준비 자세부터 잡을게요.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바닥에 앉으셔도 됩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뭘까요? 허리 펴는 겁니다. 구부정하면은 효과 반감돼요. 왜냐면은 구부정하면은 이미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사지 하면은 근육이 잘 안 풀립니다. 허리 딱 펴시고 눈 감으세요. 어깨 힘 빼세요. 축 늘어뜨리세요.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깨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좋습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세요. 됐습니다. 준비됐어요. 1단계 위치 찾기입니다. 양손 검지랑 중지를 뒤통수에 대세요. 머리뼈 끝나는 라인 움푹 들어간대요.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살 눌러보면서 제일 아픈 데를 찾으세요. 사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왼쪽이 더 아픈 분도 있고 오른쪽이 더 아픈 분도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기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2단계 지그시 누르기입니다. 포인트 찾으셨으면 처음부터 세게 누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가볍게 시작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천천히 압력을 줍니다. 살살, 살살,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요. 얼마나 세게 누르냐.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소리 나면 너무 센 겁니다. 찡그려지면 안 돼요. 얼굴이 편안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30초 유지하세요. 어때요? 벌써 뭔가 풀리는 느낌 있으세요? 손가락 떼지 마세요. 그대로 갑니다. 10단계 작은 원 그리기입니다.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려요. 손가락을 떼지 말고 피부 아래 근육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뭘까요? 피부를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피부 아래 근육을 굴리는 거예요. 피부가 쓸리면 안 돼요. 손가락이랑 피부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바퀴요. 얼마나 크게 돌릴까요? 너무 크게 돌리지 마세요. 동전 크기만큼만 500원짜리 동전이요. 작게 돌리는 겁니다. 천천히요. 빨리 하면 효과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 방향 갑니다. 반시계 방향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4단계 고개 까딱이기입니다. 손가락은 그대로 대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까딱여 보세요. 위아래로 끄덕끄덕 천천히요.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살짝만입니다. 5cm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손가락 아래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요. 그게 뭘까요? 후두화근이 풀리는 겁니다. 굳었던 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10번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번엔 좌우로 해볼게요. 도리도리요. 고개를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천천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5단계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쓸어내리기예요. 이제 손가락 떼시고 손바닥 전체로 뒷목을 위해서 아래로 쓸어내려주세요. 머리뼈 아래에서 시작해서 목을 타고 내려가서 어깨까지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요. 이건 뭘 하는 걸까요? 마사지 끝내는 신호입니다. 근육한테 수고했어, 이제 쉬어 하는 거예요. 5번만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습니다. 자, 이제 눈 뜨세요. 어때요? 벌써 뭔가 달라진 느낌 있으세요? 머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요?
잠깐 자주 하는 실수 짚고 넘어갈게요. 실수 첫 번째, 너무 세게 누르는 겁니다. 아프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시원하려면 세게 눌러야지 하면서 박박 누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합니다. 방어하려고 딱딱해져요. 다음날 더 아파요. 멍들기도 합니다. 살살, 지그시, 천천히. 이게 핵심입니다. 마사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달래는 겁니다. 실수 두 번째, 손톱으로 누르는 겁니다. 손톱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상합니다. 손톱 말고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눌러야 돼요. 손가락 끝을 세우지 마세요. 눕혀서 지문 부분이 닿게 하세요. 실수 세 번째, 목을 확 꺾는 겁니다. 마사지 한다라고 고개를 확 젖히거나 확 돌리지 마세요. 우두둑 소리 내려고 목 꺾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목뼈 다칩니다. 디스크 걸릴 수 있어요. 심하면은 혈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는 살짝만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 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근육 푸는 게 목표입니다. 실수 네 번째, 너무 오래 하는 겁니다. 좋다고 30분, 1시간씩 하시는 분 계세요. 오래 하면 더 좋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육도 지쳐요. 오히려 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5분 넘기지 마세요. 경고 신호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마사지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어지러움이 심하다,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다, 메스껍다, 토할 것 같다, 팔이나 손이 저리다, 힘이 빠진다, 시야가 흐려진다, 눈앞이 깜깜해진다, 두통이 갑자기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왜 생길까요? 목 쪽 혈관이나 신경에 원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목 디스크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방금 마사지 따라 하신 분들, 지금 머리 상태가 어떠세요? 좀 맑아진 느낌 있으세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요? 눈이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 시야가 선명해진 느낌이요? 혹시 하품 나오는 분 계세요? 하품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왜냐고요? 긴장이 풀리면은 하품이 나오거든요. 기분 탓 아닙니다. 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일까요? 진짜 변화일까요?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뇌혈류 촬영 실험을 했거든요. 후두학은 마사지 전후로 뇌혈류량을 측정했는데 마사지 후에 뇌혈류가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20%면 엄청난 겁니다. 뇌에 피가 20%더 간다는 거잖아요. 뇌에 피가 더 가면은 뭐가 좋을까요? 산소가 더 갑니다. 영양분이 더 갑니다. 뇌세포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뇌에 피가 더 가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목 근육 이완이 글림프 시스템 효율을 최대 60%까지 높인다고요. 글림프 시스템이 뭘까요? 뇌의 하수도입니다. 뇌에서 생긴 노폐물을 쓸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에요. 림프 시스템 아시죠? 몸에서 노폐물 빼는 거요. 뇌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글림프 시스템이에요. 후두화근이 굳어 있으면 이 하수도가 막힌 겁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도가 뻥 뚫리는 거예요. 60%나 효율이 올라갑니다. 쓰레기가 60%더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65세 박영호님입니다. 이분이 5년 동안 만성 두통에 시달렸어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동네 병원, 대학병원, 한의원까지요. CT 찍어도 이상 없고, MRI 찍어도 이상 없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요. 좀 쉬세요. 그게 끝입니다. 약은요? 진통제 처방해줘요. 두통 있을 때 드시래요. 근데 두통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하나? 절망적이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후두학은 마사지를 알게 됐어요. 반신반의했대요. 이게 되겠어? 했대요. 근데 손가락으로 하는 건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싶었대요. 매일 자기 전에 5분씩 했습니다. 첫날은 몰랐대요. 둘째 날도 몰랐대요. 근데 일주일쯤 되니까 요즘 두통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싶었대요. 2주 만에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뒤엔 어떻게 됐을까요? 두통약 끊었습니다. 지금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신대요. 병원비로 쓴 돈이 얼마인데, 약값으로 쓴 돈이 얼마인데, 손가락 2개면 되는걸요? 71세 김순옥 님도 계세요.
이분은 이명이 심했어요. 귀에서 맨날 삐 소리가 났거든요. 조용한 밤에 특히 심했대요. 잠을 못 잤대요. 입이 인후과 가도 이상 없대요. 신경과 가도 이상 없대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말만 듣고 돌아왔어요. 그냥 참고 사세요가 결론이었대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분도 후두학은 마사지 시작했는데 3주쯤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 소리가 작아졌대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작아졌대요. 예전에는 삐 이랬다면 지금은 삐페이 정도래요. 덜 신경 쓰이게 됐대요. 잠도 좀 잘 수 있게 됐대요. 100%는 아니지만 50%만 좋아져도 감사하다 이러시더라고요. 68세 최원기 님도 있습니다. 이분은 브레인포그가 심했어요. 머리가 맨날 뿌연 거예요. 대화하다가 단어가 안 떠올라서 말을 더듬었대요. 창피했대요. 내가 치매 초기 아닌가? 무서웠대요. 이분도 마사지 시작하고 2주쯤 되니까 머리가 좀 맑아진 느낌이 들었대요. 안개가 좀 거친 느낌이래요. 단어가 예전보다 잘 떠오른대요. 대화가 수월해졌대요. 그러면 모든 분이 이렇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효과 빠른 분 있고 느린 분 있고 원인이 다른 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손가락 2개로 5분입니다. 공짜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안 해볼 이유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사지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그건 어렵습니다. 거짓말 안 할게요. 과장 안 합니다. 마사지만 하면 치매 100% 예방!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세요. 마사지는 뇌 청소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문 열었다고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문 열었으면 청소를 해야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 청소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 닫아놓고 청소 못 하잖아요. 환기도 해야 하고 쓰레기도 내다 버려야 하잖아요. 둘째, 청소를 해야 합니다.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아야 해요. 셋째, 집 자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집이 무너지면은 청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첫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운 후두학은 마사지입니다. 둘째 청소부가 일을 해야 됩니다. 청소부가 뇌척수액인데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양질의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돼요. 뇌 청소는 주로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네, 깨어있을 때는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얕은 잠 말고 깊은 잠이요. 렘수면, 비렘수면 중에서 비렘수면 3단계, 제일 깊은 잠입니다. 이때 뇌세포가 20% 줄어들어요. 뭔 소리냐고요? 뇌세포가 쪼그라들어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확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청소가 되는 겁니다. 저 뒤척뒤척 얕은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안 줄어들어요. 틈이 안 생겨요. 청소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숙면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 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쓰레기 치워봤자 뇌세포가 죽어 있으면 뭔 소용입니까? 빈집 청소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뇌세포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BDNF라는 물질입니다. BDNF가 뭐냐면은 뇌세포 비료입니다. 뇌세포 영양제예요. 이게 많으면은 뇌세포가 튼튼해지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뇌세포 안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나이 들어도 뇌세포 새로 만들어집니다. BDNF가 있으면요. 이 BDNF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운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 수면, 운동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맞아야 뇌가 진짜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사지만 해서 안 됩니다. 수면만 잘 자도 안 됩니다. 운동만 해도 안 됩니다. 셋 다 해야 됩니다. 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통로 여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문 여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 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BDNF 끌어올리는 운동법, 깊은 잠자는 법,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배운 건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절반 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편에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사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건 많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역효과입니다.
근육이 지쳐요. 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 5분만 제대로 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도 길게 느껴지시면 처음엔 3분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5분으로 늘리시면 돼요. 둘째, 언제 하면 좋을까요? 취침 전에 하세요. 왜 자기 전이 좋으냐면 잠잘 때 뇌 청소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자기 전에 마사지해서 통로 열어놓으면 자는 동안 청소가 확실하게 됩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는 거랑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목도 안 뻣뻣해요. 오늘 왜 이렇게 개운하지? 이렇게 됩니다. 몇 시에 하냐고요? 자기 30분 전에 하세요. 이불 깔고 마사지하고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 보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 없습니다. 나 지금 마사지 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보면은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숙여지잖아요. 이 자세가 후두학은 굳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마사지 하면서 동시에 굳게 만들면 뭔 소용입니까? 한 발짝 앞으로 가면서 한 발짝 뒤로 가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시간은 쓰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마사지 할 때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5분만 참으세요. 눈 감고 조용히 내 몸에만 집중하세요. 이 5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남 신경 쓰며 살았잖아요. 5분만 나한테 쓰세요. 넷째, 야식 먹은 직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반감됩니다. 밥 먹고 바로 하면은 소화의 피가 다 가 있어요. 뇌로 갈 피가 부족합니다. 최소 식후 2시간은 지나고 하세요. 그래서 취침 전이 좋은 겁니다. 저녁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지났을 때잖아요. 다섯째, 목 전체가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반감됩니다. 후두하근만 풀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 후두하근 주변 근육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목 전체, 어깨까지 같이 풀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간단해요. 1분이면 됩니다. 마사지 전에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왼쪽으로 5바퀴, 오른쪽으로 5바퀴요. 어깨도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고요. 10번이요. 팔을 크게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5바퀴, 뒤로 5바퀴요. 이렇게 워밍업하고 후두학은 마사지 들어가면 훨씬 잘 풀립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하고 안 하고, 하루 하고 안 하고, 이러면 효과 없습니다. 매일 하세요. 양치질처럼, 밥 먹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 2주가 고비입니다. 2주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2주 후에는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마사지 안 했네? 이러면서 찾게 됩니다. 일곱째,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3일 만에 효과 보는 분도 있고 3주 걸리는 분도 있어요. 몸이 굳어 있던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10년 굳어 있던 거랑 1년 굳어 있던 거랑 다르죠. 최소 한 달은 해보세요. 한 달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2주 안에 뭔가 느낍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요.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은 하루 5분, 처음엔 3분도 괜찮습니다. 타이밍은 취침 30분 전이요. 자세는 허리 펴고 앉기입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거 금지, 야식 직후도 금지입니다. 목이랑 어깨 스트레칭 1분 하고 진행하시면 좋고 핵심은 매일 꾸준히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어요. 도구 필요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뒷목에 뇌척수액 펌프질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후두하근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엄청 큽니다. 둘, 이 근육이 굳으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두통, 불면, 이명, 브레인포그, 감정 기복,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셋, 손가락 2개로 5분만 풀어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대로요. 위치 찾고 지그시 누르고 작은 원 그리고 고개 까딱이고 쓸어내리고 끝입니다. 넷, 매일 자기 전에 하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꾸준히. 오늘 영상으로 뇌 청소 통로를 여는 법은 배우셨습니다. 문을 여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통로 열었으면 뭘 해야 한다고요? 청소를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뇌세포를 살리는 물질 BDNF를 몸에서 끌어내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BDNF가 뭐냐면은 뇌세포 비료입니다. 이게 많으면은 뇌세포가 새로 자랍니다.
지금 나이 들어도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요. 이게 나이 들면은 뇌세포 죽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BDNF가 있으면요. 기억력 좋아지고 집중력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울증 환자한테 BDNF 수치가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걸 약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 주고 못 삽니다. BDNF 영양제?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고 광고하면은 사기예요. 근데 운동하면 공짜로 나옵니다.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BDNF가 최대로 나오는지 다음 편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운 마사지로 길을 열었잖아요. 다음 편에서 그 길로 뭘 보낼까요? BDNF 보내는 겁니다. 마사지로 문을 열었잖아요. 운동으로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1편 마사지, 2편 운동. 이거 세트로 가셔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둘 다 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눌러두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요. 다음 편 나오면 바로 알림 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가족 단톡방에 보내시면 돼요. 부모님께, 형제자매한테, 친구분들한테 이거 한번 봐봐. 나 요즘 이거 하는데 좋더라. 이렇게요. 치매는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치매 걸리면 누가 고생합니까? 가족이 고생합니다. 부모님이 치매 걸리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미리 막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오늘 배운 마사지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말고 오늘 밤부터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안 합니다. 오늘입니다. 이불 펴시고 5분만 하시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 다를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